전주국제영화제 영화의 거리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영화제에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식 기록 영상 데일리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다섯의 순수한 일본 영화를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가와사라예요. 이용해서 동선을 겹치는 부분을 당시 소리가 안 들린다는 설정이 아니고요. 나날이 발전한 전주국제영화제 축하드리고요. 전주는 영화다. 전주는 영화다. 전주는 영화다. 전주는 영화다. 전주는 영화다. 전주는 영화다. 여러분, 전주는 영화다. 네, 원로배우 전무송 씨의 마지막 멘트를 끝으로 공식 기록팀이 촬영한 전주국제영화제 데일리 영상 보셨습니다. 자, 어제까지는 제가 혼자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썰렁한 감도 있고 해서 오늘부터는 저와 함께 자리를 해주실 사회자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자, 시네플레이 서정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뭐 어떻게 지내세요?
시네플레이라고 네. 지금 네이버 앱에서 영화 주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설정해 주세요. 네이버에서 네. 영화 주제판 설정해 주시면은 네. 전주영화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영화 소식들을 매일 볼 수 있으니까 꼭 네. 좀 부탁드립니다. 깨알 같은 자기 PR 감사했고요. 자,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들 모셨습니다. 자, 이분들이 전주에서 다시 뭉쳤습니다. 영화 아수라의 영화의 신 김성수 감독님, 연기의 신 배우 정우성 그리고 정만식 씨, 그리고 김영진 전주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각자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라는 게 필요 없는 분들이긴 하나, 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우성 씨부터 먼저. 네. 네, 전주는 영화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우성입니다. 오랜만에 전주를 찾았는데요. 이렇게 제 18회 전주영화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전주영화제 오래간만에 이렇게 아수라 작품으로 또 여러분과 이런 시간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정만식 씨. 예, 반갑습니다. 정만식입니다. 전주에 촬영은 많이 하는데 영화제를 지금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에 오면서 보니까는 젊은 친구들이고 또 저희 또래들이고 다들 이제 축제를 많이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되게 좀 재미지고 같이 함께 하기를 좀 많이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또 만날 텐데 또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보내기를 믿어 싶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성수 감독님. 아수라 연출한 김성수입니다. 전주영화제 굉장히 한 10년 거의 10년 넘은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만에 왔고요. 중간에는 다른 제가 전작 감기 찍을 때 여기 와서 촬영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전주영화 국제영화제에 오게 돼서 그리고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영진 수석 프로그래머님. 네, 안녕하세요. 전주영화제 프로그래머 김영진입니다. 제가 프로그래머이기 전에 평론가로서 지난해 한국 영화 중에 가장 이 영화를 좋아했는데요. 좋아하는 영화를 이렇게 영화제 직접 초청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색하지? 그러니까 목소리가 일단 이렇게 쫙 가라앉는 게 아니 왜냐하면 여기 다 영화의 신, 연기의 신이니까 그러니까. 신급이어서 쫙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영화제의 신도 있잖아요, 저쪽에. 우리 그러네, 영화제의 김영진 신도. 수석 프로그래머님까지. 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지금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신들의 대전. 굉장히 이제 정우성 씨도 그렇고 정만식 배우도 그렇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어떻게 전주까지 오셨습니다. 최근 근황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 네, 뭐 아무리 바빠도 흔쾌히 와야죠.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같이 함께한 배우와 또 감독님과 또 아수라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왔고요. 저는 요새 강철비라고 변호인의 양우석 감독, 그리고 또 아수라에 나왔던 곽도원 배우, 네. 곽도원 배우와 또 열심히 촬영 중입니다. 연기의 신이 2명이나 함께. 네, 신선하죠. 네, 좋네요. 네. 네. 자, 정만식 배우 네. 최근에 드라마에서 얼굴 본 것 같아요. 예, 지금 JTBC에서 맨투맨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미 한 3개월 전, 2개월 전에 다 촬영을 다 끝마친 드라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바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촬영이 들어가는 영화 돈과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돈에서 돈으로 나오세요? 돈에서 그냥 돈을 버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네. 열심히 버는 사람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검객이라는 영화를 또 이제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객에서는 검으로 나오시나요? 개그로 나옵니다. 아, 검객. 네. 네. 두 분 근황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신 김성수 감독님 다음 작품 벌써 기대하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아수리언들. 네. 김성수 감독님 어떻게 다음 작품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예, 지금 준비 시작했고요. 네. 다음 영화 같이 작업하는 젊은 시나리오 작가랑 지금 같이 운전해서 왔습니다. 네. 네, 길이 너무 많이 막혀갖고 저 때문에 이게 행사가 좀 늦게 시작돼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핸들을 같이 잡으셨나요? 같이 운전하셨다는?
아니 운전은 제가 하고요. 예, 작가 옆에서 그냥 음악 듣고 그랬습니다. 뭐 대충 어떤 종류의 영화인지 약간이라도 힌트를 주실 수는 없는가요? 네 명의 그 남자가 네. 그 이를테면 그 인간 쓰레기 같은 남자들이 네. 외국 땅에 버려져서 외국 땅에 이 거기서 이제 그 무수히 많은 총질을 하면서 아, 네.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왠지 아수라가 외국으로 간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한국도 모자라서 외국까지 아수라장으로 만드시려고.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인가요? 재활용 가능. 예, 아수라장을 좀 해외로 좀 확장시켜 보려고 네. 예, 한국에서 좀 잘 안 돼 갖고 해외에서 찍으면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해외에서도 아수리언들이 막 이제 만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우리 세 분의 이 아수라의 주인공분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지만 김영진 수석 프로그래머한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김영진 수석 프로그래머께서 이 아수라를 지난해 한국 영화 최고작으로 꼽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한국 영화에서 가장 필요한 문제작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아, 직접 계신데 진짜 쑥스럽다. 쑥스러워도 이런 거 이야기해 주셔야죠.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그 이런 영화를 좋아해요. 피바다. 피바다. 그리고 한국 영화에서 정말 보고 싶었던 엔딩이 있어요. 다 죽는 거. 다 죽는 거. 네. 너무 치사하게 한두 명 살아남고 이런 거 말고 네. 죽어 마땅한 자들은 다 죽는다. 아무리 잘생긴 정우성 캐릭터가 나와도 죽는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 네. 사전 정보 없이 보고. 왜냐하면 이게 보통 영화의 관성이란 게 있는데 뭐 권선징악이든 뭐든 뭐 장르 뭐 컨벤션이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 너무 지금 한국 영화들이 연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관객들의 좀 뭐라 그럴까 비위를 맞춘다고 할까? 그러면서도 사실은 제대로 비위를 맞추는 것도 아닌. 근데 자기 나름의 김성수 감독님 영화의 신이라고 그러시니까 자꾸 제가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네. 아니, 평론의 신께서 왜 그러세요? 그 고유의 영화적 호흡으로 그 호흡을 지키면서도 그런 관성 자체를 그냥 한 칼에 다 잘라버리는 것 같은. 그래서 진짜 현실은 이런 것일 수 있다라는 네. 거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그러고 나서 또 여기까지 올 줄 알았지 조금 더 이러면서 그냥 거의 마지막까지 달려나가는 에너지 이런 건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못 느껴본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아주 충분히 만족스럽게. 야, 이 영화제의 신, 평론의 신께서 그러니까. 극찬해 주셨는데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또 영화의 신 감독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죠 말 단어 이런 선정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아니요, 괜찮습니다. 일단 네. 들으세요. 네. 네, 좋아요. 저 이렇게 대놓고 빨아주는 거 좋아합니다. 아, 나중에 짤방으로 나돌 것 같아요, 이거. 네. 아니 감독님 얼굴 빨개지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수라 만들 때는 이 축복 속에서 시작되진 않았어요. 네. 시나리오가 문제가 많고 라스트가 이상하다 그래갖고 하지만 이제 그래도 좋아해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반응이 영신통치 않아서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속상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네. 좋게 얘기해 주시는 분 만나면 너무 감사하고 막 계좌번호 알아서 얼마 보내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뭐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하지 못했다 뿐이지 뭐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뭐 좀 아쉬운 이야기들 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수리언이라는 종족들의 존재 때문에 이렇게 좀 뭐랄까 더 힘이 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 지금 전주돔에서 2,000명의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게 될 건데요. 네. 어떤 시각에서 봐주셨으면 하는지 또 어떤 기대하고 계신지 감독님부터 한번 먼저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근데 뭐 이미 개봉한 지 오래된 영화니까요. 네.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는 뭐 각자 자기 보는 방식이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각자의 그물을 던져서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영화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는 거니까. 네. 글쎄요. 2,000명이나 봐요? 네, 그 2,000석이에요.
한꺼번에 보는 걸 굉장히 관객들은- 산만하겠는데. 아 그리고 아마 대부분 아수리언들일 거라서 막 대사 따라하고 박수 치고 제 생각엔 막 그럴 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 좀 낫겠네요. 네. 아마 안남 시민연대 뭐 이런 깃발도 볼 수 있을 것 깃발 같아요. 막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정만식 씨는 어떻게? 예. 예, 오기 전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뒤져봤습니다. 아수리연에 대해서. 네. 안남시청도 만들어 주셨고 안남대학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네. 안남시의 모든 것들이 그렇죠. 다 만들어주고 있고. 안남 사이버대도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분들이 오신다 그래서 되게 설레기도 하고 또 뭐 정모하는 느낌이기도 한데 혹시나 그 아수리연이 지금 아직 그 시에 안 가보신 분들은 네. 오늘로 인해서 이제 주민등록을 옮기시는 걸로 이렇게 네. 생각을 해주면 좀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정우성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지금 전주 내려오면서 그 안남시청 앞을 지나오는데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네. 시민 여러분, 그 쓰레기 분리수거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그 안남대학교의 뭐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여론이 안 좋으니까요. 그것도 빨리 그 안남대 총장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건 박성배 시장이 해야 될 일들 아닌가요? 그 네. 박 시장에 대한 그 기대가 없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저 시장 선거 다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안남 시장 선거로. 안남시 시장에 도전해 보시고 네. 싶은 생각 없어요? 별로 그렇게 매력 없는 직업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쓰레기로 사는 게 좋습니다. 아니 일단 경찰은 퇴직을 하기야 있고 인간을 참 퇴직하셨지. 인간들이 싫어요. 아 네. 이 사실 이 영화 하면은 제가 떠오르는 장면들이 그 후반부에 이 카 체이싱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정말 미친 듯이 달리는 그 40분간의 액션. 완전 직진이에요, 직진. 그렇죠. 끝까지 그냥 밀어붙이는. 네. 어떤 영화에서도 저는 사실 그 세계적으로 많은 영화들 중에서도 이런 장면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이 장면의 연출 의도를 좀 우리 영화의 신 김성수 감독님께서 직접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얘기 들으니까 우리 조은희 감독님한테도 계좌번호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이 뭐였죠? 네. 그 후반부 마지막 장면 네. 엔딩에 대해서. 엔딩 40분간 몰아치는 폭력 이런 장면들은 거의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연출 의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연출 의도라기보다는 그 영화 처음에 이제 그 시나리오 쓰고 그 만들 때부터 이제 이 영화의 핵심적인 인물들을 네. 이제 막다른 골목, 그러니까 장례식장이죠. 그 지하 장례식장에 이제 창문도 없고 외부하고도 단절된 그 이렇게 세상의 끝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상의 끝. 그런 대로 밀어놓고 다 몰살시키는 게 이제 영화의 목표였기 때문에 이게 영화의 목표.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즐거워서. 야, 그게 재밌으셨군요. 막 몰살하는 게. 그 촬영 막바지 저희가 한 4개월 찍었는데 마지막 한 열을 남겨놓고 이제 그 장례식 액션씬을 찍을 때 스태프들은 아주 지겨워하더라고요. 힘들어하고. 근데 저는 너무 재밌어갖고 제가 이제껏 영화 이제 여러 편 찍었는데 가장 그 희열을 맛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현장 사진들 보니까 다 괴로워하고 있는데 혼자서 킥킥대고 있는 네. 스틸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김성수 감독님이 즐거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우리 정우성 배우하고 정만식 배우 표정이 조금씩 제가 어두워지는 것을 발견했었거든요. 그 장면 찍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그렇게 그 마지막 장면들에서 많은 폭력들이 일어날 때 저는 그 액션이 많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죠. 그걸 찍을 때 저는 이제 그 촬영 감독님이 하신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분이 이제 저 부산 분이신데 네. 이모계 촬영 감독님. 네, 이모계 촬영 촬영의 신. 네. 만시야, 나 폭력 영화 진짜 싫다. 너무 싫다. 와, 무서워서 살겠냐. 와, 이 분위기 진짜 싫다 나는. 그랬어요. 그게 생각나고. 네. 진짜 이모기가 그랬단 말이야? 충격 받으셨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그 아버지 갈 때마다 이제 보여주시는 그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후반부로 가고 있는 그 그림들을 보면서 네. 고생들이 많으셨구나라는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그 장면에서 현장에서 가장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 분이 또 정우성 이형이죠. 씨잖아요.
저는 폭력보다 감독님이 싫었어요. 감독님이 싫어요. 야, 감독님이 싫었어요. 네. 빨리 죽고 싶었어요. 이게 아수라가 악인들의 세상이잖아요. 오, 악인 중에 악인은 감독님이시네요. 최고 악당. 네. 아니 지금 방금 감독님이 싫었어요라는 이 고백을 하셨는데 김성수 감독님하고 지금 정우성 배우가 4번째 호흡 맞추신 거였던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두 분의 호흡이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할 때마다 싫었어요. 아니 그렇게 싫은데 어떻게 또 영화를 4편이나? 그 감정이 묘하더라고요. 중독성 있나 봐요. 현장에서 저 싫은 사람을 보고 싶은 어떤. 아, 김성수 감독님 지금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뭔가 복수의 한마디를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그 영화를 좀 이렇게 그 잘 찍지 못하지만 좀 굉장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어려운 촬영이 좀 쉽지 않은 작품들을 했었는데 제 생각에 그 정우성 씨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이번 네. 영화에서는. 그래서 그래서 관계가 좀 복원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안감이 되게 속이 좁으네요. 정우성 씨가 생각보다. 네, 근데 정우성 씨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제가.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계 복원은 쌍방의 노력이 필요한 거지 혼자만의 정리로 관계 복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 이거 뭔가 사랑과 전쟁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만약에 다음에 또 같이 작업하자고 하시면은 정우성 배우께서는 받겠어요 그걸? 그 중독성 있다니까요. 헤어나올 수 없어 이제. 아 제가 그 아수리언이라고 불리는 트위터 하는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이런 거 할 거라고 질문을 받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재밌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 도창학 그러니까 그 정만식 씨가 도창학이 도경이 한테만 욕을 할 때 네. 이놈 저놈 하지 않고 2년 전연한다. 네. 그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 남자들끼리의 욕 중에서 네. 가장 저속하고 가장 저급하고 가장 하대한다고 생각을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대했던 제가 아이고, 쓰레기니까. 아 영화에서 굉장히 최고의 라이벌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몰랐네요. 아, 요게 아니 그렇게 쓰여져 있길래 아 이게 그런 의도겠지라는 생각으로 아, 했고요. 대본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예, 그럼요. 예. 제가 감히 아이고 김성수 감독님한테 여쭤봐요. 그 정도까지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김성수 감독님한테 그 좀 해명을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욕이라는 게 남자들이 이제 그 이렇게 특히 아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들이 서로 위계를 자기 그 계급을 드러내고 내가 너보다 위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고 확인시키고 또 그거를 이렇게 전복하고 그러는 이제 일종의 그런 그 남자들끼리의 그런 힘겨루기 같은 내용이니까 거기서 그 여자를 지칭하는 욕으로 하면 네. 상대방을 굉장히 이제 모멸감을 주고 상대방을 더 자극하고 네.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도창학은 사실은 그 이 영화에서 그나마 좀 정신이 좀 제바로 박힌 네. 사람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도 결국은 악의 하수인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네. 자기가 이제 자기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만만해 보이지 않는 그 형사를 이제 어떻게든 사전 제압하기 위해서 그 용어를 일부러 그런 용어를 선택해서 썼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아, 이제 좀 명쾌해지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인데. 그러네요. 지금 저기 V앱 댓글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V앱 댓글 안 읽어준다고 지금 굉장히 성화들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댓글에서 질문 하나 지금 뽑았습니다. 이 피지님이 정우성 씨한테 지금 질문을 보내시는데 역할이 너무 어두워서 실제로 혹시 영향이 있지 않았나, 영화 찍고 나서 후유증 같은 거 없었는지 궁금해요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그런 후유증 같은 게 있으셨나요? 다행히 네. 그 아수라 끝나고 이제 더킹이라는 작품이 촬영이 이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더킹 촬영 끝나고 다시 아수라 후반 작업으로 돌아왔는데 네. 아 내가 만약에 더킹 촬영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벗어나기 너무 힘들었던 네. 그 감정의 안까지 들어가 있었던 아직- 것들이 예. 그때 막 새삼스럽게 후반 작업하면서 막 올라오고 그런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괜찮으시죠?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네. 관계 복원도 됐다라고 뭐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감독님과. 근데 이렇게 또 다시 뭉치면은 예전에 그 안 좋은 아픈 기억들이 막 떠오르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렇진 않아요. 아, 그러진 않아요. 속 좁으신가 봐요. 김성수 오래 감독님이 저희는 항상 즐거워요. 네. 김성수 감독님이 AS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멘탈에 상처난 거 AS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늘 아래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배우를 하다 보면 뭐 정우성 씨 그동안 근사하고 좋은 역할 많이 했으니까 네. 또 아수라처럼 이렇게 그 상처 많고 또 이런 비루먹은 그 개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도 저는 할 때는 정우성 씨한테 굉장히 그 고맙고 이렇게 또 괴롭히고 그래서 미안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정우성 씨도 색다른 거를 한번 해서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는 근데 그렇게 그런 거 아닌 거 지금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수라는 캐스팅부터 이거 반칙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초호화 캐스팅. 맞습니다. 아니 연기 신들만 모아서 엄청 기대를 많이 했죠. 근데 정작 개봉한 다음에 어떤 관객들은 뭐냐 배반이다, 배신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 이렇게 좋은 배우들 데려놓고 영화를 이렇게 망가뜨린 감독이 누구냐 아마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아니, 그렇다는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일부 평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배우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일단 무한도전에 나가서 너무 까불었고요. 말 많이 한다. 난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 네, 조금 덜 까불었었어야 됐어요. 그래야지 좀 영화의 톤앤 매너를 좀 앞에 전주에 깔아놓고 이렇게 개봉 전에 그랬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존의 어떤 영화적 언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편한 어떤 그 스토리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비틀어지잖아요. 다음엔 이렇게 되겠지라는 어떤 예상을 점칠 수 없는 그런 엔딩으로 치닫는 영화였기 때문에 처음에 좀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네. 또 두고두고 보면은 이 영화가 왜 그런 방식 그리고 이 영화가 갖는 의미가 어떤 건지 그 시기에 지금 이 시기에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만식 배우는 그 어떻게- 안남시의 영화를 보시면 안남시에 나오는 남자들이 단 한 명도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말들이나 뭐들이나 그러다 보니까 그게 흘러가는 저기 느낌도 절대 친절하지도 않고요. 불친절하려고 저희는 했던 것 같고 그런 생각으로 쭉 갔던 것 같아요. 고도의 어떤 전략, 불친절. 고도까지는 그 김영진 프로그래머께서는 뭐 관객의 기대를 뭐 배신했다, 배반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관객의 기대를 배신했다. 그런 얘기들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사실 그래도 썼던 얘기인데 이 두 분이 작업을 몇 편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영화가 제일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비트, 태양은 없다 이런 데서는 젊은 캐릭터기는 어쩔 수 없이 좀 자기 도취적인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걸 한순간도 못 견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배우의 얼굴을 시종일관 괴롭히는 특히 사생활에서도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취미인지 이거 이게 얼굴 씌우고 막 이렇게 린치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어우 그 장면 완전히 강렬해요. 피를 한 몸큼 쏟고 근데 그 조금 인생을 잘못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 단계의 삶도 전혀 방향이 없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한 그 진단을 내리는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런 정서는 단념이에요. 단념. 이게 권선징악 얘기가 있잖아요. 나쁜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이겨가지고 또 다른 나쁜 아버지가 되고 뭐 이런 좋은 아버지가 될 것 같죠. 나쁜 아버지가 되고 굉장히 보편적인 스토리인데 네. 그래서 끊어 단념 굉장히 의지적인 그 태도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어떤 스타 배우를 데리고 했던 게 놀라웠고 그리고 영화가 극장 개봉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작품으로서 보면은 물론 이런 얘기를 제작자가 들으면 굉장히 좀 신기가 불편하겠지만 지금 한재덕 제작자도 지금 여기 와서 저 보고 계시는데 저분도 많이 풀린 것 같더라고. 처음에 개봉 당시에는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작품으로서 여하튼 영화가 뭐 요즘은 한 번 끝나고 마는 게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2010년대 영화 중에 가장
높은 어떤 평가를 받으면서 계속 살아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특히 이 영화 아수라는 그 아까부터 제가 아수리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매니아층들 이 정말 두터운 매니아층들을 갖게 됐는데 혹시 김성수 감독님 이런 매니아층이 생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왜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왜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한국의 영화 제대로 보시는 분들이 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캐스팅 문제는 참 처음에 그 영화를 할 때는 그렇게 이렇게 좋은 캐스팅으로 될 거란 생각 안 했어요. 아, 네. 정우성 씨는 제가 이제 정우성 씨도 시나리오가 좀 이상하다 그랬지만 제가 정우성 씨의 그런 오랜 친분을 통해서 매달리듯이 해갖고 이제 캐스팅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나머지 네 남자의 화려한 캐스팅은 사실은 저쪽에 있는 우리 한재덕 대표가 네. 지금 뭐 사나이 픽처스의 한재덕 대표 하면 이제 영화계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쵸. 그런 특히 남자 배우들 캐스팅 파워가 대단하신 분인데 캐스팅의 신이죠. 네, 캐스팅의 신이죠. 네. 한재덕 대표가 이렇게 정말 멋진 배우들을 데려와 주셨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캐스팅이 이렇게 잘 되니까 저희 집사람도 여보 지금 이렇게 좋은 배우가 됐으니까 시나리오 다시 고쳤어야 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또 한편 생각하니까 내가 이런 배우들을 데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인생에 한 번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그냥 시침이 뚝 떼고 뻔뻔하게 이렇게 원하는 대로 찍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배우들을 이 화려한 캐스팅을 끝까지 몰아서 다 몰살시키자 이게 목표였으니까. 그 쾌감이 어마어마했어요. 아니 정우성 씨 아까 김성수 감독님이 처음에 시나리오 보여줬을 때 시나리오 이상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한도경이가 이상하잖아요. 한동이 좀 이상하긴 네, 하죠. 온통 스트레스만 있고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네. 나보고 뭘 하라는 거죠? 뭘 해야 될까? 이 텍스트 밑에 숨어 있는 게 뭐지? 한참 찾았어요. 네. 그래서 찾으셨어요? 못 찾은 것 같아요. 계속 방황만 하다가 끝난 거. 방황만 하다가 죽였어요. 실제 영화를 보면은 이제 욕을 하시잖아요. 거기 상징적인 욕 여기 방송이라서 바로 하긴 그렇지만 그 욕을 할 때도 약간 어색하게 들리거든요. 저는 그거는 약간 의도한 건가요? 어떤가요? 아니 제가 욕을 어색하게 원래 욕을 잘 못하시는 거군요. 제가 제 욕이 어색하다라는 욕에 대한 평가를 이제 받게 됐는데 네. 참 재밌더라고요. 욕도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평소에 욕 좀 하고 사세요. 아니 너무 지금 이렇게. 저희 그 브이라이브 보고 계시는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정우성 씨 식빵 한번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 식빵. 이거 라이브로 감상하니까 너무 쾌감이 있는데요, 진짜. 근데 지금은 약간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전보다. 그러니까. 욕을 많이 연습하셨군요. 그 이후에. 저요 무대 인사 다니면서 욕만 했어요. 연습해야지 하면서 무대 인사하는데 버스에 올라서자마자 나 지금부터 시작할 거야. 하루 종일. 웃겼다. 자, 정말 지금부터 아마 좀 굉장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특히 아수리언들, 안남 시민 여러분들이 지금 기절초풍할 만한 영상이 하나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김성수 감독님이 직접 가지고 오신 최초로 공개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맞죠? 와, PPT요? 예, 네, 맞습니다. 최초로 네. 공개하는 거 맞죠? 자, 여러분 정말 안남 시민 여러분들, 특히 아수라를 보시고 아수라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방송되는 지금 스타트되는 영상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이 김선수 감독님이 직접 가지고 오신 아수라 히든 영상인데요.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계의 흐름, 그 가운데 아시아의 새로운 주역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안남, 경기와 충청 서해를 인접한 지리적 이점,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이나믹 시티 안남.
국제 허브시티로의 새로운 도약. 지금 여기 저 박성배와 함께 안남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안남 메트로폴리스. 전 세계가 숨가쁘게 변해가는 지금 아시아의 새로운 주역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도시 안남, 경기와 충청, 서해를 인접한 지리적 이점, 전통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 환경,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뷰티풀 글로벌 시티 안남. 국제적인 허브 시티로 도전하는 안남의 미래와 만나십시오. 꿈의 도시 안남 메트로폴리스. 사랑과 희망이 꽃피는 안남 메트로폴리스. 모두가 부자 되는 안남 메트로폴리스. 우리들의 정직한 리더 박성배 안남시장과 함께 안남 메트로폴리스를 만들어 갑시다. 네. 아 정말 저 진짜 빵 터졌어요. 이거 사실은 리허설 할 때 저 먼저 봤거든요. 근데 정말 감독님이 뭐 특별 영상 가져오셨다고 그래가지고 뭘까 하고 딱 틀어봤다가 처음에 박성배 시장 이렇게 딱 뭐랄까 약간 좀 공익 광고 분위기로 이렇게 딱 등장하는데 거기서 빵 터져가지고 이거 영화에 나온 거죠. 영화에 나온 거, 영화에 이제 그 회의 장면에서 발표 장면에서 뒤에 나왔는데요. 그때는 이제 덜 완성된 상태였고요. 그거는 이제 작년에 무슨 행사에서 아수리언 분들한테 그 지금 화면으로 방금 나왔던 장면이네요. 아수리언 분들한테 이제 저걸 완성시켜서 선물로 드리겠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정치인들 나와서 막 그렇게 그 좀 이렇게 그 화학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서 이제 보여주면 그 이 영화를 아수라를 좋아하는 그 아수리언 같은 분들한테는 좀 재미있는 유머가 되겠다 싶어서 이제 완성을 시켰습니다. 네, 뭐 2015 허브시티 자체 승인 뭐 이런 말도 있고. 아, 정우성 씨 혹시 이 영상 이전에 보신 적 있어요? 첫 번째 영상은 처음 봤고요. 네. 두 번째 영상은 이제 봤었어요. 박성배 첫 번째 영상이 더 쇼킹하네요. 네, 자체 승인 막 자체. 그때고 얘기나 하고 목소리가 그 박성배 시장 목소리. 예, 황정민 씨 직접 목소리. 시장님이 직접 하셨어요. 시장님이 직접 프레젠테이션하는. 아 진짜. 저 영상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저 부분을 잘라서 짤방으로 영원히들 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조회수 엄청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그러면은 이후에 그 아까 보니까 제작하신 분들 그 크레딧 같은 게 올라가던데 어떤 분들이시죠? 두 사람은 제 조 감독이고요. 조 감독. 네. 한 분은 저거 이제 전문적으로 제작하시는 분한테 의뢰해서 저런 패턴을 이제 그분한테 이제 이렇게 얻어서 했습니다. 사실 뭐 영화 하나가 이렇게 열성적인 광팬들, 아수리언들을 만들고 또 그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2차 창작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흔치 않은 경우예요. 완전 한국 영화사를 다시 쓰고 계십니다 지금 진짜. 사실은 그 영화 만들 때 그 안남시라는 공간을 이제 옛날 필름 나우로 영화 보면 이제 어떤 그런 어둠의 세계가 펼쳐질 만한 그런 이제 그런 공간을 이제 영화의 무대로 이렇게 한정시키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안남시라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 좀 이게 전달되기를 바랬는데 그 안남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완성시키게 됐습니다. 안남시라는 브랜드 자체가 워낙 잘 성장해서 다음 작품에도 또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남을 배경으로 해서. 근데 이제 외국 그쪽 인구는 자꾸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남시 편입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별개 다 생기는데 이 뭐랄까 이제 또 두 배우분들한테 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뭐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뭐 촬영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좀
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촬영장에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었던 얘기 말고 네. 좀 즐거웠던 좀 기억, 요번엔 이런 좀 건 밝은 없나요? 기억도 좋을 네. 것 같고요. 정우성 씨, 네. 저는 촬영 내내 즐거웠어요. 사실 그 김성수 감독님과 오래간만에 현장에서 다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첫 촬영 때도 너무 기억나고, 그러니까 언제나 좀 작업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15년이나 흘렀고 그렇게 또 같이 현장에서 만난 감독님의 그 영화에 대한 애정과 열정, 에너지는 그대로인 걸 다시 확인할 때 새삼스럽게 후배로서 또 한번 이렇게 배우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뭐 어떤 씬이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이 아수라 자체가 저에게는 커다란 에피소드고 네. 굉장히 큰 아주 의미 있는 기억입니다. 네, 뭔가 지금 이 방송이 감동 쪽으로 흘러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네. 숙연해집니다. 우성 씨가 제일 기쁘게 웃었던 날이 하루 있어요. 아, 어떡해요? 탈이 부러진 날. 아니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픈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감독님이 어떻게 뭐 현장에서 워낙 배우들 사이에서 이간질 시키면서 연기할 때 막 본심으로 상대를 미워하게끔 만드시고 막 이런 씬 있는 걸 굉장히 즐기시거든요. 네. 악동처럼. 저한테 와가지고 만식아 네가 우성이 이길 것 같은데? 뭘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이 정도 어깨고 이 정도 주먹이면은 우성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 린치가 틀려요. 길이가 틀려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살살살 긁어서 이거 때리는 장면 실감나게 그때 찍으려고. 어느 날 갔더니 이렇게 다리가 딱 부러져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찌나 참 가슴이 아프고 참 그리고 유쾌한 휠체어 웃음이 타고 연출하신 거잖아요. 그 휠체어도요. 전동 휠체어를 네. 저희 카체이싱 장면 있잖아요. 네네. 그 도로 어떤 이제 한 구간을 다 막고 촬영하는데 비도 뿌리죠. 그러니까 전동 휠체어 마음은 급하시니까 가고 싶은데 현장으로 오고 싶은데 전동 휠체어를 막 최대한의 속도로 막 하는데 야. 전동 휠체어는 이렇게 가잖아요. 또 비 뿌리니까 또 거기에 우산도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꽂아놨더라고요. 아, 정말 아주 유쾌한 촬영이었습니다. 너무 좋아. 그러고 보면 그 장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카체이싱 그러니까, 장면. 카체이싱. 차는 그렇게 직진으로 돌진하는데 그 옆에 전동 휠체어도 돌진을 했거든요. 옆에 따라서. 시속 한 7km 정도로 돌진한 것 같은데 시속 5km. 네. 아, 야. 이게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촬영 현장이 화기애애했던 것 같아요. 감독이 부러진 거 좋아하고 막 이렇게 그렇죠. 웃고. 촬영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촬영이 다 끝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시작부터 끝까지 1년이 지났는데 네. 요즘도 그래요. 그 저의 또래 또는 후배들 아니면 저보다 위 형들의 이 조연 배우 형들이 그 아수라 출연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렇게 배 아파하고 아직까지도 얘기를 하고 그래요. 뭐 얘기를 하면은 넌 아수라 했잖아. 씨. 되게 짜증내요. 그게 참 전 좋아요. 야, 이 영화가 상영된 다음에 극장에서 내려온 다음에 더 많은 얘기들이 그렇죠. 펼쳐지고 네. 더 끈끈해지고요. 가족처럼 됐고 심지어 시민들까지 생겼으니까 진짜. 지금 촬영 현장들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또 질문 올라온 거 있어요. 지금 긴급 질문 올라온 거 있는데 촬영할 때 배우들끼리 가장 궁합이 좋았던 씬이 언제였는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 계시거든요. 촬영할 때 배우들끼리 궁합이 제일 좋았던 씬. 장례식장에서 네, 몰살시키러 다 모아놨으니까 처음으로 또 이제 그 다섯 인물들이 처음으로 모이니까 네. 그때 굉장히 참 좋았죠.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5명이 딱 서 있는데 우리 다 치고 5명이 딱 서 있는데 야 이러려고 지금 몇 개월을 왔구나. 저는 따로따로 다 봤잖아요. 이 극 중에서 이제 제가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상대를 하고 이제 거짓말하고 근데 한 곳에 딱 모아놓으니까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네. 거기가 또 빈 장례식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거기 앉을 사람인데 거기 사진 걸릴 사람들인데 네. 근데 이제 다 걸리니까 이제 다 죽었으니까. 안남 상조회가 그때 굉장히 바빴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그
제가 이 영화 찍을 때 이제 며칠 있다가 네. 그 이제 사람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는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저도 처음으로 연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모든 장면을 그 리허설을 해서 이렇게 그 찍었어요. 근데 네. 그 리허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촬영하기 전에, 분장하기 전에 배우들이 모여서 같이 연극하듯이 이제 얘기하고 그 리허설을 하고 그 동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카메라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그 5명이 장례식장에서 5명이 모이는 장면을 찍는 그날은 저도 제 인생에서 아주 기억나는, 왜냐하면 굉장히 그 흥분됐어요. 그날이 흥분됐고, 또 배우들도 그렇고 모든 스태프들도 다 이 5명이 이렇게 모여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륙전이 벌어지기 위해서 네. 모였구나라고 하는 거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5명이 모였던 날이 아마 제일 그 스릴을 넘치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진 프로그래머께서도 이제 마지막 그 사륙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영화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 장면에 대해서? 그 영화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 아수라는 화면이 되게 특이했어요. 촬영 방식이, 인물 얼굴 잡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해가지고 영화 처음 등장할 때도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죄송합니다. 영화의 신이 약간 이렇게 시작했구나. 확 갔다 진짜. 야,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밀고 나갈 생각을 했다는 게 처음에 굉장히 놀랐거든요. 화면 처음 시작할 때 인물 얼굴 잡는 방식에 대해서. 야, 저 무슨 뇌를 써가지고 저렇게 얼굴을 계속 잡고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영화들이 화면들이 너무 뭐라 그럴까, 아까 소프트하다고 얘기했는데 너무 관객을 못 믿고 계속 컷을 막 집어넣고 이러면서 주의를 억지로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반면에, 이 영화는 어떤 끝까지 하나의 호흡이 있고 그 호흡으로 인물하고 이 배경 풍경을 같이 잡아가면서 그걸 밀어붙였다는 게 굉장히 놀랍다. 근데 장례식 장면에서도 역시 시종일관 그런 에너지로 밀어붙이더라. 그게 굉장히 저는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그 힘이 떨어지지 않고 그 호흡을 유지한다는 게, 그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연출이자 연기이자 뭐 이런 것다 생각하거든요. 네. 자, 아수라 이야기 지금까지 계속 많이 했는데, 또 이게 전주국제영화제이잖아요. 그래서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해서도 이 감독님과 배우분들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점이 있는데, 김영진 수석 프로그래머께서 전주국제영화제 올해 슬로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표현의 해방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죠? 아니죠. 전주영화제가 지난해 뭐 자백, 뭐 천안함 프로젝트, 기타 등등 좀 이게 불편해하는 영화를 많이 틀었어요. 영화제에서. 근데 뭐 부산 사태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뭐 이제 와서 말하지만 저희도 전화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냥 뭐 아수라 같은 태도로 몰라 그리고 그냥 갔던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걸 올해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무지하게 많은 논란을 일으키면서. 근데 정세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하든가 말든가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억지로라도 우리가 말을 짓자, 영화 표현의 해방구 이렇게 질문이 나오게, 이런 의미를 한 거고, 아수라도 그런 맥락에서는 굉장히 맞는 네.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배우분들께도 전주영화제 그리고 영화 표현의 해방구라는 슬로건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견해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좋네요. 네, 근데 뭐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슬로건들이 아직도 이제 뭐 언제 뭐 새 시대가 열리겠다라는 어떤 희망은 있지만, 그 전에 이제 우리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었던 어떤 환경이 그런 표현에 대한 자유나 이런 것들이 부자연스러웠던 시대였구나라는 어떤 반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뭐 문학이나 영화나 이런 예술 쪽에서는 더욱더 그런 표현에 대한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만식 배우도. 예, 저도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도시를 새로 만들 때 건물들을 자꾸 부시는데, 네. 건물이 아니라 의식들이 다 조금씩 한 번씩 더 깨져야지만 네.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성수 감독님. 네, 저 그 표현 오기 전에 봤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네. 사실 영화가 태어날 때, 영화가 이제 완성돼서 나올 때 그 영화가 그 진짜 이제 영화의 모습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상영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면서는 네. 또 영화가 어떤 그
이렇게 사슬에 묶이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영화제라는 곳은 사실 영화 자체의 목적으로 이렇게 영화가 보여지는 곳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자유로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영화제는 그런 보통 영화들이 걸어야 되는 세속적인 성공의 그런 어떤 부담감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데서 좀 자유로운 영화들한테 오히려 기회를 주는 곳이 영화제고, 그러니까 그 표현이 그 영화제에 맞고 또 전주영화제가 최근에 했던 거에도 잘 어울리고 그래서 근사한 표현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진짜 브이라이브 시간 제한 없잖아요. 사실 계속 끝까지 하고 싶은데 지금 배우분들하고 감독님이 다음 일정 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까운데 우리 저 네이버 브이라이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씩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정우성 씨. 네, 네이버 브이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즐거운 시간 함께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전주영화제 끝까지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만식 씨. 예. 네이버를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지만은 전주에 오셔서 영화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적극적인 마음으로 투표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선수 감독님. 예, 그 전주영화제에 오게 돼서 기쁘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제 아수라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또 무척 행복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김영진 수석 프로그래머님, 우리 영화제 즐기고 계시는 이 관객들한테 한마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아까 저 김선수 감독님이 입금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그 지금 입금. 방금 전에 하신 말씀으로 완전 반가이 하고 입금은 안 받겠습니다. 네. 감사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주국제영화제는 하여튼 그 지난 몇 년간 계속 발전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뭐 주최 측에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가장 기운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밖에 나가면 굉장한 열기가 있을 텐데 아수라가 그걸 잘 이렇게 불태워 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관객 여러분들 이 전주영화제 좋은 영화들 많이 있으니까 와서 많이들 관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그 댓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소개를 제대로 못했는데 딱 하나씩만 배우분들한테 하나씩만 부탁을 제가 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니까 정우성 씨한테는 박성배 앞으로 나와 한번 해달라고 하는 의견이 제일 많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정만식 배우한테는 뭘 봐 잘생겼냐 한번 해달라는 게 제일 많았습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박성배 앞으로 나와! 박수. 네. 네, 그다음. 뭘 쳐다봐? 잘생겼냐? 네, 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죠. 네. 어우 즐거웠습니다, 진짜. 네, 즐거웠고요. 네이버 브이라이브 아수라 식구들과 그리고 김영진 수석 프로그래머와 함께한 시간 이제 이상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